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 계속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학원발 집단 감염도 많았죠. 그래서 교육당국이 서울 지역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학교와 학원 방역도 한층 강화되는 거죠. 자,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조명현 과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조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최근 들어서 그 학원발 집단 감염 많았었는데 특히 대구 전주에서 많았죠. 네네.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사례들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발생한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예.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 경우를 대비해서 집중 전공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교육부에서 집중 방역 기간 운영하고 있죠. 네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방역 당국이나 전문가들하고 계속 이 개학 이후에 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자. 이것이 지난 1년을 경험해 볼 때 예. 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주셔서 예. 저희들이 집중 방역 기간은 이제 3주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제 3주간 특별 방역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이 기간에 뭐 어린이날도 끼어 있고 또 어버이날도 끼어 있고 가족들이 네네. 또 많이 만날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 일선 학교들에서요. 자, 권장하는 5대 준수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언제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을 씻자. 예. 개인 간 거리두기는 충분하게 유지하자. 그리고 예. 증상이 있거나 뭐 감염 우려가 있으면 검사를 받자. 밀폐됐거나 밀집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그리고 이제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하자. 이렇게 5가지를 저희들이 기본 원칙으로 정리해서 지금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 예. 아이들에게 지금 안내하고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확실히 지키자 이거네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는요. 그 학생들이 또 이동 수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마스크는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마스크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역학조사관이 가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예. 예. 이제 일부 학교가 집단으로 발생했던 학교에서 일부 마스크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확산이 된 거거든요. 예. 대부분 학교는 잘 지키고 있고 예. 예. 또 많은 학교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대학 방역 관리 TF가 별도로 구성된다던데. 이게 그러면은 대학은 이제 초중 고등학교는 다르게 좀 관리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초중고등학교는 이제 시도에 교육청이 있어서 교육감 예. 책임하에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대학의 경우는 별도의 그런 중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그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와 같이 자체적인 그런 협의회하고 저희 교육부하고 같이 TF를 운영해서 방역 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같이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요 경우는 6월까지 계속 진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제 집중 방역을 마치게 되면 또 6월 초까지 그 교육기관 현장 점검단이 운영된다면서요?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1학기 동안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면서 예. 가능한 한 등교 수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등교를 더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이게 지원 활동이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코로나19 확산 그 위험도가 높은 곳에 그 소재한 그 대학을 선정해서 진행하신다는 게 그건 또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확인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 학교에 나가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네. 경우는 이게 그 지역의 감염 상황을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또 재학생 수가 많은지에 대한 것들이 아마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주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수도권에서 많이 실시하게 되고 또 5월 달에는 경남권 대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서울 지역 그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그 코로나19 선제 검사 그 시범 운영을 한다.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건?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질병관리청이나 각 보건소에는 이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가라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없긴 하지만 내가 어디 다녀와서 조금 검사받고 싶은데 막상 망설여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젊은 아이들인 경우에는 또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러면 이 경우에 아이들에게 이제 선별진료소로 가라고 그러면 이게 잘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학교를 순회하면서 그 검체팀만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조기에 예. 그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질병청하고 협의해서 우선 서울시 교육청에 이렇게 시범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이게 아마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5월 초쯤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5월 초니까 뭐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다음 주나 뭐 다음 주 중반이나 이쯤이면 어떻게 시행을 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을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이걸 하고 그러면 이제 서울 지역 해보시고 다른 지역으로도 이거 확대할 가능성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은 현재로 보면 이제 2단계인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이 있고 대전이나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가 이제 2단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이 우선 하고 나서 2단계 지역이든 아니면 이제 1.5단계이지만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대도시 주변을 먼저 하고 중심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감염 확산이 좀 그 확산도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학생들도 또는 교직원들도 이걸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본다. 이게 포인트겠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 무증상 감염자가 이렇게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검체 채취를 하게 되면은 뭐 이걸 신청해서 채취를 받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신청하자마자 바로 채취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검체팀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씩 다를 텐데요. 아마 초기에는 순회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1개가 있습니다. 그럼 11개에 보통 한 2팀씩을 지금 구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팀 구성에 따라서 조금 주기는 학교에 가는 주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스포츠라든지 예술 관련 학원들 대상으로도 이 선제 검사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충분히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뭐 필요하다면 학원을 대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부분까지도 아마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방역 수칙을 사실을 제대로 지키는 거가 일단 뭐 감염 확산 막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학원들에서 방역 수칙 이행을 잘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조치합니까?
학원도 네네. 지금 똑같습니다. 일반 다중이용 시설과 같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위반된 경우에는 똑같이 처벌을 받는 것은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 올 초였지 않습니까? 그 네.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들이요. 뭐 광주, 대전 이쪽에 대한교육시설 그 방역 지침 이게 지자체들과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이를테면 하고 계십니까? 아, 네. 미인과 대한교육시설의 경우에 이제 지난 한번 이제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예. 논란이 돼서 예. 저희가 방역 당국하고 또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협의해서 이제 방역 수칙이 마련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그러니까 등하교하는 형태의 운영되는 예. 경우는 이제 예. 이게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 종교시설에서 소모임을 금지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금지시켜서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예. 종일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기숙하는 경우도 대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 그렇죠. 그 경우는 기숙학원과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방역수칙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자,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그 신속 자가 검사 키트 이걸 학교에도 도입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현실성이라든지. 글쎄요, 아마도 어떤 형태든지 검사를 해서 무증상자들 예. 어떤 확진자를 찾아내는다는 데는 뭐 긍정적입니다만은 예. 이제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지금 저희가 방역수칙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를 가서 검사를 받아라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자가 검사 키트인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본인이 몸에 이상이 있는데 검사 받으러 갈 수 없을 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키트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뭐 사용이 검토될 수 있지만 현재는 우선 검사 키트도 시범 우선 적용 뭐라 그럴까요? 예. 허가가 임시로 나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이 아마 방역 당국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그 질문 들어오는 것을 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등교 수업을 원하고요. 또 일부 학부모들은 뭐 코로나 확산 때문에 등교 수업보다 그냥 원격 수업하는 게 낫지 않냐. 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부모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뭐 선택적으로 등교 수업할지 아니면 원격할지 이렇게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기본적으로 원격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는 이제 매일 등교하는 걸 저희들이 원칙으로 해서 등교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그래도 학교가 굉장히 안전하다. 예, 그래서 등교는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의 교육적으로나 건강적인 측면에서 그게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학교에서의 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특별 방역 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등교 수업을 유지시키거나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학교에서 감염 우려를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조명현 과장이었습니다.